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밀란 쿤테라의 시. 시인이 된다는 것은 끝까지 가보는 것을 의미하지, 행동의 끝까지, 희망의 끝까지, 열정의 끝까지, 절망의 끝까지. 밀란 쿤테라는 1929년 체코슬로바키아 브로나에서 태어났으나 체코가 소련군에 점령당한 후 시민권을 박탈당해 프랑스로 망명합니다. 훗날 미시간 대학교 명예 박사이며 체코 프라하 공연 예술대학교 영화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23년 7월에 사망합니다. 1984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발표, 그의 대표작이 되었고 저서로는 농담, 우스꽝스러운 사람들 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상, 오스트리아 국가상, 헤데르상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1960년대 체코와 1970년대 유럽의 무거운 역사와 개인적인 삶의 고통을 겪는 네 남녀의 인생과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미국의 타임지에 의해 1980년대의 소설 베스트 10에 선정되었습니다. 삶의 무게와 획일성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토마시는 외과 의사이며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성격의 이혼남입니다. 진지한 삶의 자세로 토마시와의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레스토랑 종업원이자 사진 작가인 테레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사랑을 느낀 토마시는 그녀와 결혼을 하지만 그의 자유로운 영혼은 무거움과 가벼움의 차이가 동전의 앞 뒷면처럼 공존합니다. 토마시는 테레사와 사비나를 동시에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토마시와의 사랑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테레사는 끊임없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토마시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하며 이별과 만남을 반복합니다. 어느 날 토마시가 신문에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글을 쓰게 되면서 의사생활을 못하게 되고 둘은 시골에 정착하면서 잠시나마 행복한 나날을 보내지만 불행히 자동차 사고로 둘은 사망합니다. 한편 자유분방하며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속박으로부터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비나는 유부남인 교수 프란츠를 만나게 되면서 사랑에 빠지지만 그 대가로서 조국 체코의 예술과 아버지 그리고 진지한 애인 프란츠를 배신해야 되는 새로운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고수합니다. 사랑과 성, 역사와 이데올로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끝없이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는 이들은 오랜 방황의 세월이 지난 뒤에야 인간의 존재가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프란츠는 후에 자신을 좋아하는 제자와 다시 사귀고 캄보디아로 의료 봉사를 갔지만 거기서 사망합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이분법적인 측면에서 조명한 소설이죠.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프라하의 봄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민주자유권 운동의 내용이지만 소련군이 군사 개입 저지로 주도자들은 숙청당하고 무력 진압으로 마무리됩니다. 본문 중 명대사는 그들은 서로 사랑했는데도 상대방에게 하나의 지옥을 선사했다. 사랑한다는 것은 힘을 포기하는 것이다. 내 소설의 인물들은 실현되지 않은 나 자신의 가능성이다. 소설은 슬픔은 형식이고 내용은 행복이다 란 말로 끝을 맺습니다.
터무니없는 소소한 일련의 일상을 통해 세상은 그래도 무임의 축제라고 말하는 밀란 쿤테다. 성경의 고린도후서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새로 들어온 가정부의 가슴에 하트 모양의 문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거 한번 보고 싶은데. 그래요? 그럼 6시 정각에 거실에서 가정부에게 옷을 벗어보라고 할 테니까 당신은 내일 퇴근 후 건너편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보세요. 다음날 약속대로 일은 잘 진행되고 있었으나 옷을 벗어야 하는 가정부가 느닷없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사모님도 옷을 벗으면 함께 벗겠다는 것. 부인은 다소 난감했지만 자기 몸이야 남편이 늘 보는 몸인데 어떠랴 싶어 함께 옷을 벗었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어때요? 하트 모양 문신 잘 봤어요? 남편은 벌레 씹은 표정. 응, 보긴 봤는데 회사 친구 5명이 함께 봤거든. 오늘도 시원한 바람 속에서 가슴을 활짝 펴고 심호흡을 하며 살아있는 시간에 감사하는 날이 되십시오. 고맙습니다.